속도가 빠른 활성 미사일, 보통 이게 자체가 이렇게 어떤 그 날개를 갖고 있어서 자체 추진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는데, 자체 추진력으로 움직입니다. 자체 추진력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패트리어트나 사드 같은 거는 그 탄도 미사일의 포물선 궤적을 예상해서 요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 구형 무기에 이제 가깝습니다. 사실은 구형에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모든 형태의 미사일, 헬파이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비공이라든지 해모포라든지 모든 미사일에다가 이렇게 키트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무인 항공기를 개조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다가 기관포, 멀리 가는 기관포,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에 어떤 그렇죠. 그 탄두에다가도 하고 아니면 장약에다가도 넣어주거나 수소산소 넣어주거나 리튬과 칼륨, 나트륨 같은 것들을 좀 넣어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탄두 아니면 먼저 폭약 아니면 장약에다 넣는다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거 우라늄,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나트륨, 칼륨 같은 거는 고체 연료도 들어갈 수, 액체에도 들어갈 수 있긴 한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체 연료를 모듈식으로 해서 큰 거가 이제 일반적인 속도를 담당하고, 언오프식으로 해서 5개에다 10개짜리를 해서 차례차례 가동하거나 목표물에 도달했을 때 한꺼번에 터뜨려서 한꺼번에 이렇게 연소시켜서 꽂는 방식인데요. 고체 연료 모듈뿐만 아니라 액체 연료까지도 같이 모듈 방식으로 하거나, 자체 설계에서부터 제트 엔진 같은 데도 보통 8개가 이렇게 연소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모듈식으로 언오프를 담당한다는 거죠. 그게 제트 엔진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라는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적어도 2사이즈 이상, 그러면 굉장히 융합적인 그 추진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연소실 안이나 연소실 밖에서 압축 공기를 추가로 내뿜어서 어떤 추진력을 더하는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떤 키트로 탑재를 해서 추가적인 속도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인 항공기로 만들어 가지고 고체 연료의 단점은 그렇죠. 이게 포물선이 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그럼 모듈 방식으로 하자. 고체 연료 플러스 액체 연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세를 제어하거나 방향을 수정하거나 하는 방향, 속도도 이렇게 뒷받침을 하고, 이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미사일 체계가 이제 구형 굉장히 있고, 구형 원심 무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런 속도가 빠른 애들이 미사일이 이제 무인 항공기로 변해서 지금 보면 드론처럼 그래서 그 이상으로 이렇게 요격을, 속도가 이게 외부 키트에 달하나 마 15, 20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인 비행체에는 사실상 이렇게 항공 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사일 어떤 플랫폼을 탑재를 해가지고 위에서는 이 방식으로 가동하거나, 또 오토바이 엔진 같은데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개 프로펠러라서 이렇게 물 속에서 여러 개를 가동을 하고, 그래서 위에서도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 아니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뢰나 기뢰 같은 걸 탑재를 해서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격이 좀 힘들어요. 수백 개나 수천 개를 단위로 놓으면 함대가 바다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물속으로 잠수해가지고 전파로 떠오르는 이런 구조에 전파로도 끼우고 유성에서도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얘기해도 로켓 마케팅에서는 이것을 개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 제 기술인데요. 쓰시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그 다음에 일반 상형 드론에다가 카메라 폭탄을 달아서 사람이면 달라붙는 구조 이렇게 만들면 된다 그랬죠. 이만한 크기의 반드풀만한 이만한 크기도 만들어 가지고 사람 달라붙으면 부피도 작고 그 정도 포기하면 사람을 사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푼다. 10억 개 만들어 푼다. 전쟁 금방 끝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전파를 모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하거나, 야밤에 이렇게 어떤 열화상 카메라나 일반 카메라를 탑재해서 전파로 탐지하는 구조를 쓸 수도 있고요. 일반 카메라에도 전파로 하나는 금속 탐지, 무기 탐지, 사람 탐지 두 가지를 탐지하는 구조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반 카메라에다가
일반 카메라. 그래서 집안에 있는 CCTV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대 감시할 때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카메라, 하나는 열화상 카메라, 또 전파 탐지 구조를 준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건물 같은 데 투시도 할 수 있지. 건물 같은 게 전파로서 사람이 있나 없나를 파악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가전 할 때도 안에 그 건물 안에 이렇게 해서 이런 열화상 카메라 전파 탐지로 해가지고 사람을 탐지해서 그래서 그거 이게 그렇죠. 뭐 이렇게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 음파를 기타 다른 파형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보내주면 그쪽으로 이렇게 살상하거나 충격 실신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기술을 개방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공 방어망으로도 서로 중첩해갖고 쏜다고 이런 식으로 마두라 대통령 잡을 때 썼다고 그러던데요. 네네. 하늘에서 비행기에 타라서 요격을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상 뭐 어떤 전차 같은 것도 다 작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로를 태워버리니까 일종의 전기로서 감전시켜서 태워버린다는 거죠. 이건 이제 기술 개방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도 써도 되고 다른 데도 다 써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기술을 개방했다. 마음대로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앞으로 미사일 체계는 모든 미사일이 무인 항공기처럼 지금 현재 있는 드론 이상의 것으로 속도로 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드론에다가도 제가 이렇게 고체 연료 이렇게 액철 이렇게 어떤 모듈로 해가지고 달아 프로펠러 방식이라도 그래서 이거를 모듈 방식으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타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굉장히 그렇죠. 이게 수자떼기로 해가지고 프로펠러 방식으로 해서 태양광이나 어떤 풍력 발전으로 해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제 방식의 어떤 전자석 뭐 이렇게 전자석이나 이렇게 자철석을 전자석으로 이렇게 철심 구조로 넣어주고 인비서지 소견 탄소 분석권 1차 코일, 2차 코일, 3차 코일, 4차 코일에서 EMP의 무기로도 들어가고 전기 생산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탑재를 해가지고 드론을 움직이면 수자뜨기로 엄청나게 멀리 갈 수 있어요. 프로펠러 방식도 쓸 수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막판 꽂을 때 목표물에 꽂을 때는 이 방식을 키트로 넣어가지고 꽂는다. 고체 연료, 액철 연료에서 키트로 넣어서 꽂으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그럼 그때 한 10,000개 정도 보내면 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요격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도 싸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네. 그리고 모든 전차포탄, 이렇게 한포탄, 항공폭탄, 이렇게 슈리탄, 이렇게 박격포탄, 되게 어떤 자주포 이렇게 해서 나가는 이렇게 폭탄 구조에서도 전파로 이렇게 동시에 터뜨리거나 목표물에 도달한 후에 일정 상공에서 터뜨리는 구조, 아니면 이거를 타이머를 둬서 터지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다이너마이트다 그러면 이렇게 전파로 이렇게 그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로 해서 깨우거나 이렇게 해서 어프 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같은 전파는 호출반음 틀리기 위해서 조작을 하고 서로 다른 방의 전파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대인지나 대전차지라 이런 것들도 어프 시켜서 다시 켜올 수 있고 박격포탄은 묻어갖고 타이머나 전파로 터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슈리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구설을 쓰시면 포탄 종류에 상관없이 다 그럴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거기다가 뭐 항공폭탄이라 이런 포탄 종류에다가 일단 뭡니까 백린탄을 콩알탄처럼 넣어가지고 하면 전쟁의 공포무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든 탄약이나 폭약 같은데 탄두에다가 해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텅스텐 가루나 이런 다른 금속 가루를 어떤 중석 종류에 상관없이 그것을 넣어가지고 탄두의 이력을 꿰뚫는 이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탄두를 이렇게 홈을 좀 파가지고 뒤로 추진 구조를 바람으로 내거나 볼록줄을 만들어서 추진 구조를 만들어서 이쪽 뒷부분에 약간 더 무겁게 해주고요. 탄두에 텅스텐 가루나 티타늄 가루들을 좀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포신이나 총신 같은 데도 티타늄 가루나 텅스텐 가루를 프로테이지를 다 넣을 수 있어요.
거기다 대남 매듭구조 만들고 이제 밴딩식으로 두터운 부분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멀리 사정거리 나가게 하거나 유리석용 코튼 예사라 유리막 코트를 넣어서 제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은 뭐 그러면 또 탄두도 가능하고 뭐 미사일이나 뭐 포탄 이렇게 뭐든 이렇게 다 탄약 종류 그다음에 총알탄이라든지 포탄 종류에도 다 가능하다. 유리석용 코튼 예사라 유리막 넣어서 제조한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드론 같은 데도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 주거나 하시고요. 제트 엔진 만들 때 공기 탱크 방식으로 해서 모터를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각도에서 빨아들여서 제트 엔진 어떤 그 터빈 블레이드 없이 연소실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 주는 구조를 쓸 수 있는데 오토바이 엔진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자동차, 배, 또 비행체 엔진에도 이와 같은 구조를 둘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작은 탱크에서 큰 탱크로 옮기거나 이쪽에서 저쪽으로 공기 탱크도 옮기는 방식도 똑같은 공기 탱크가 여러 개 있어서 옮기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카브레타에다 압축기 다는 이런 방식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오토바이 엔진 같은 데도 오토바이 엔진은 일본 자동차에다가 배기가스 이렇게 통이 있잖아요. 여기다 병렬로 2개나 3개 3원 장치를 달아가지고 대기질을 깨끗하게 해서 오토바이 엔진으로도 자동차 만들 수 있다. 양쪽으로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3개, 4개도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컴퓨터로 제어를 하고 컴퓨터로 제어를 할 수 있고요.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에서 바퀴만 돌려주면 이게 그거 있다 이제 자동차처럼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자동차 아니냐라는 거죠. 연결해서 기차처럼 만들어 놓고 화물차처럼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오토바이 엔진이나 자동차 엔진을 2가지를 같이 겸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토바이 엔진 같은 데다가 이렇게 회전체를 돌려가지고 자전거 같은데 오토바이 같은 거 이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회전축 마련해갖고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자석 2사이즈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대중석 연구자석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넣어가지고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석 홈을 파주고요. 평면 정도를 펴줍니다. 그래서 전기 생산 구조로도 관련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전기 생산 구조로 간다. 오토바이 엔진으로 돌리든지 자동차 폭발 행정으로 돌리든지 전기차 방식 회전축을 돌리면 또 동일하게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에 들어가서 전기 생산 구조로 간다. 전기선에서 그 구조는 전기선의 피복 없이 대중석 또는 연선처럼 이렇게 실타래처럼 생긴 애 말고 굵기가 똑같은 거라도 이렇게 똑같은 게 하나째, 2개째, 3개째, 4개째 이런 식으로 하면 주파수 방식으로 한다 그랬죠. 전기선, 통신선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통신선으로 저 동축 교입을 했다. 현재 통신선 하나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피복 이치 여러 개를 만들어서 쌍방향선으로 만들거나 2개, 3개, 4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해적 케이블도 전화선은 전화선은 이렇게 2개인데요. 쌍방향으로 그럼 여기다가 좀 이렇게 안에다가 굵은 놈을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얇은 놈을 같이 넣어가지고 2회선으로 만들어주면은 별도로 이걸로 인터넷선을 삼거나 그랬는데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전기선이 하나짜리라도 전기는 흐르는데요. 통신선도 전기 흘러서 통신하니까요. 전기 하나짜리 쓰시면 하나짜리 전기선 만들어 쓰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피복 이씨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전기선으로 쓰거나 통신선으로 쓰는 이 기술을 아이디어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같은 케이블 모든 케이블이 있는데 무슨 뭐 어떤 마더보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HD 들어가는 케이블에도 똑같은 굵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굵기가 틀린 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초고속 선으로 만든다는 거죠. 2m 베이스 콜렉터에도 굵기가 굵은 줄을 구워서 이렇게 해서 초고속으로 어떤 전류 이동을 만들어내거나 태양전지 같은 데도 초고속으로 이렇게 기존의 태양 인쇄로 금속을 인쇄하실 때도 굵은 구리줄을 이렇게 구워주는 여기도 넓잖아요. 그래서 굵은 구리줄을 구워서 전기를 빨리 생산하는 구조를 만들거나 이동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오돌도돌한 구조를 만들어서 배터리를 만든다. 이게 다결정이나 단결정. 그래서 그럼 거기에 전기가 모인다는 거죠. 이것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 금속 밴딩식으로라도 두텁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전기가 좀 고장이 잘 나서요. 네네. 이게 좀 얇아서 그래. 옆으로 퍼지는 모양이라서.
그럼 현재 있는 태양광, 태양전지에도 여기에서 이렇게 전기 구리선처럼 이렇게 좀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네모나게 하거나 해서 압을 높여갖고 빨리 이렇게 흐르게 하는 기술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드론 같은 기술에도 공기 주머니를 달거나 쌍속거리를 늘리는 패러글라이딩 아니면 어떤 낙하산에도 가능하고요.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물속에서는 물을 빨아들여서 뒤로 추진하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배나 비행체의 무게를 견디고 사선으로 내뿜어도 되거든요. 사선으로. 그래서 배나 비행기의 무게를 들어올려서 추진력과 양력을 만들어주거나 추진력과 부력을 만들어준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 우리나라에 저기 탄약 만드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홈을 파가지고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내주거나 하는 이런 거,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에 가루를 넣어주거나 수소산소 넣어주거나 리튬, 나트륨, 칼륨에 가루 구조를 넣어줄 수 있다. 이렇게 탄두나 폭약이나 장약에 또는 성형작약탄처럼 해서 규조토 같은 데다가 다이아마트 거기다가 액상폭탄, 액체폭탄을 넣어가지고 니트로글리세린이든 뭐든 넣어가지고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는데, 고체 연료, 로켓 같은 데 연료 쓸 때도 이것을 넣어서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 놓거나, 톡톡 캔디 탄산, 설탕에다 탄산 넣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라늄, 플루토늄 가스나 수소산소 가스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폭약이나 장약에 들어갈 수 있다. 1차 폭약, 2차 폭약을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다이너마이트 일반 폭약에도 쓸 때 장착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폭약 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반응하기가 쉬워서 그런데 쓸 때 되게 장착시켜서 1차 폭약, 2차 폭약을 하는 방식의 폭탄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다이너마이트나 이것도 가능하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